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그래프 자체는 사실 파라볼릭한 거지만 사실 그 초기 VDS가 굉장히 작은 구간, 이 구간에서는 떻게 보면 리니어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어프록시메이션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파라볼릭 이퀘이션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후반부로 그러니까 값이 커질수록 VDS 제곱 텀이 커지면서 얘가 이제 그 초기에 있었던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텀을 상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파라볼릭한 파형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VDS가 굉장히 작다면 VDS 제곱은 더 작은 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VDS가 굉장히 작을 때는 우리가 리니어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니어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값이 바로 요 값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까 우리 처음 배웠던 ID 거기 그 수식에서 그 VDS 제곱 텀을 제거하고 VDS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알고자 하는 거는 이제 VDS가 작을 때는 그 모스펫을 저항처럼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래서 VDS가 굉장히 작을 때 저항으로 모델링이 되고 그 저항 값은 VGS 마스 VTH의 리니어하게 비례하고 또 W over L에 리니어하게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 over L은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랭스가 커지면 저항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저항이 커지겠죠. 위스가 커지면 단면적이 커지니까 당연히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이거는 뭘 논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VGS 마스 VTH에 비례한다. 이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슬라이드 아까 우리가 이미 두 리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슬라이드가 빠지고 이 슬라이드가 갑자기 나오게 됐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츄레이션 리전과 트라이드 리전의 경계는 결국 VDS가 VGS 마이너스 VTH와 같아지는 점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VTH라는 문턱전압이라는 거는 스레졸드 볼테이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너런트하게 상쇄되는 그런 느낌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만약에 VGS가 굉장히 높다 VGS가 죄송합니다. 게이트 전압이 드레인 전압보다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사실 얘는 트라이드 리전에 동작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VG가 너무 커서 VTH를 상쇄하고도 이미 인버전 레이어를 모든 채널 레이어에서 다 깔 수 있을 만큼 게이트가 충분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VDS가 너무 작아서 그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트라이드 리전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VG가 VD랑 같기만 해도 사실 그쵸? 그래도 VTH만큼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펙티브하게는 VDS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VG가 VD보다 크거나 혹은 같거나만 해도 이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츄레이션 리전은 정확히 말하면 게이트 볼테이지가 조금 VTH만큼만 더 큰 것만 돼도 이제 세츄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잠깐 이 장 말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떤 디바이스든 이 동작을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놓고 여기는 트라이드, 여기는 세츄레이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과도 규정 성격을 띠는 이런 리전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막 그 비헤이비어가 모스펫의 비헤이비어가 확 변한다 라기보다는 스무드하게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세츄레이션의 리전에서의 이 전류가 안 변하는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회로들을 만들어 볼 건데 요 특성이 이 근처에 가면 좀 줄어드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프랙티컬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룰 때는 그냥 진짜 못 자르듯이 딱 잘라서 생각하면 되긴 합니다. 문제 풀거나 이럴 때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회로에서 이제 얘가 동작하는 영역이 트라이드냐 세츄레이션이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트라이드하고 세츄레이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VG가 VD보다 VDS만큼 크냐 작냐 이런 걸 논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ID가 증가하다 보면 이 저항에 의해서 요 전압 강화가 증가하게 되고요. 요 VD 전압은 1.8, 여기서 1.8 빼기 VR이죠. 그리고 VR은 5kΩ 곱하기 ID죠. 그래서 이 ID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세츄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트라이드 리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많이 얘기를 나누게 될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BJT를 배울 때 얼리 이펙트라는 걸 배웠죠. 얼리 이펙트는 뭐였냐면 우리가 VC를 변해도 사실 전류가 안 변해야 되는데 VC가 변함에 따라서 전류가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얼리 이펙트라고 그랬고,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이 모스펫에서 일어납니다. 모스펫에서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뭐냐면 우리가 VDS, 우리가 세츄레이션은 핀치오프와 함께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핀치오프를 잘 돌이켜보면 그 VDS가 증가함에 따라서 디플리션 리전은 계속 증가하고 채널 랭스는 점점점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채널의 랭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항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VDS의 변화와 관계없이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커런트가 일정해야지 맞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진짜로 찍어보니까,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측정해보니까 VDS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류가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해졌던 거고, 그래서 요 전류 상승분에 대한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리니어 텀으로 넣어줍니다. 이거 BJT랑 똑같죠? 그죠? 단순히 요 람다 텀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리 이펙트 때 배웠던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현상에 의해서 얘가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한 텀이 더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앰플리파이어라는 걸 만들게 될 거고요. 앰플리파이어는 우리가 이 모스펫을 전류원으로서 동작시키길 원합니다. 근데 완벽한 전류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을 게인이 이제 무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진짜로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 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앞선 텀에서 그 리니어 텀을 추가하기 위해서 1 플러스 람다 VDS를 넣었죠. 근데 이 람다 값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람다 값이 이 모스펫에서는 람다 값이 랭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잖아요. 즉 랭스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모델링이라는 건데, 랭스가 크면 랭스가 조금 바뀌어도 사실 큰 영향이 없죠. 근데 랭스가 짧으면 랭스가 조금만 줄어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랭스가 클수록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랭스가 짧을수록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숏 채널 디바이스, 롱 채널 디바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숏 채널 디바이스 쪽에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난다. 즉 전류가 크게 변한다
라는 것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랜스컨덕턴스 BJT에서 배웠습니다. 그 BJT에서는 베이스 전압을 바꿀 때, 베이스 커런트를 바꿀 때 컬렉터 커런트가 바뀌기 때문에 얘를 저항으로서 디파인할 수 없고, 그래서 트랜스컨덕턴스라는 개념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모스펫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스펫은 드레인 커런트가 바뀌는데 게이트 전압이 그 드레인 커런트를 컨트롤하죠. 그래서 모스펫도 트랜스컨덕턴스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됩니다. 트랜스컨덕턴스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일단 먼저 우리가 BJT에서는 액티브 포워드 리전 그런 네, 포워드 액티브 리전이죠.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서 BJT를 동작시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를 쓸 건데 앰플리파이어를 쓸 거기 때문에 커런트 소스가 필요한데 커런트 소스는 커런트가 안 바뀌게 되니까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서 움직인다라고 사용한다라고 말했었죠. 그와 비슷하게 모스펫도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컬렉터 전압에 의해서 컬렉터 전류가 바뀌면 전류원으로서 동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스펫을 트라이드 리전이 아니라 세츄레이션 리전을 사용합니다. 그 BJT에서 세츄레이션 리전은 전류원으로서 못 쓰는 리전이었죠. 근데 지금 모스펫에서는 세츄레이션 리전이 전류원으로서 사용되는 리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저번에 BJT 얘기할 때도 얘기했을 텐데 마이크로엘렉트로닉스의 목적, 전자료의 목적은 아날로그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앰플로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전류원으로서 동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츄레이션 리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리니어 리전 같은 경우는 일각 쓰이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저항으로서 쓴다거나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매우 그렇게 막 범용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VLSI나 디지털 회로 같은 걸 배울 때는 필연적으로 트라이드 리전에서 많이 동작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트라이드 리전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자회로에서는 이 세츄레이션 리전에서의 커런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나 어떤 배우는 것들, 모든 것들을 보면 세츄레이션 리전을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동작해야지만 앰플리파이어로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베이스를 감안해 두시고 커런트, ID 커런트 공식이 2분의 1 μn Cox W/L VGS VTH 스퀘어 이렇게 됐었죠. 세츄레이션 리전에서의 공식이죠. 이 공식을 단순히 VGS에 대해서 ID를 미분해 버리면 GM이란 거는 내가 VGS를 바꿨을 때 ID가 얼마나 바뀌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취하면 G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분 형태를 그대로 취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GM의 팩터는 일단 여기서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런 수식들, 이 수식들은 사실 이거의 파생 형태입니다. 이 ID에다가 이 수식을 넣으면 이것과 똑같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VGS 텀을 보이기 위해서 ID 텀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똑같이 이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 두 개로 이 왼쪽 수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수식이고 이 수식으로부터 나머지는 파생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생된 수식이 왜 필요하냐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보통 우리가 픽스되는 값이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값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걸 바꿀 수 있고 어떤 거를 고정해야 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이 GM에 대한 공식을 바꿔서 써야지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할 때 이렇게 수정을 하면 GM 값이 올라가겠구나 혹은 이렇게 수정하면 GM 값이 내려가겠구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디자인 파라미터가 어떤 거고 어떤 게 제한되고 어떤 게 바꿀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요 쓰는 수식을 좀 달리 해야 합니다.